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스토퍼에서 아네모네라는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리커시브 스크립트를 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리커시브라는 것 자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컴포넌트를 가지고 input이라는 a라는 객체를 여기에 넣었을 때 이 컴포넌트가 내부에 있는 어떤 명령어에 의해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아웃풋을 내보내겠죠. 그러면은 그 아웃풋이 뭐 예를 들면은 스몰 a라는 컴포넌트의 기능을 수반해서 a에서 이제 a가 스몰 a가 변화된 이 아웃풋이 나오겠죠. 근데 얘를 이 또다시 이 바뀐 인풋을 새로운 이 다시 스몰 a라는 걸 한 번 더 또 적용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퍼는 컴포넌트 특성상 이러한 걸 일단은 리커시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재기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신 다시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그냥 뭐 코딩 같은 거 하면은 보통 거기서도 이제 이터레이션이라 그래서 이 반복 횟수를 디폴트로 해서 몇 정도 지워져요. 근데 이거를 굳이 그래스토퍼가 안 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언제 컴퓨터가 멈출지 모르는 거죠. 이 횟수를 정해주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래스토퍼는 아웃풋을 자기 인풋으로 다시 못 넣기 때문에 이 다시 이 A라는 컴포넌트를 여기 또 다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 아웃풋을 또 다시 여기 인풋에 연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A라는 컴포넌트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몇 번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2번 반복했으니까 2번 이터레이션 연산을 한 거거든요. 이 A라는 컴포넌트를. 근데 사실은 뭐 코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이 이터레이션 횟수를 그냥 하나 하고 스크립트 하나,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하나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리커시브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연산을 하면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하고자 아마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쓸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게 뭐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데 저희 뭐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이제 프랙탈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뭐 감수 분열 하듯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서 뭔가 어디서 패턴이 계속 그 전 인풋에서 어떤 변화값이 계속 있었을 때 앞에 있는 연산값을 다시 받아와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로직을 짜는 경우가 일단 프랙탈이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는 이제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거겠죠. 저희 일전에 뭐 초반에 한 것 중에 캥거루 시뮬레이션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캥거루도 있고 뭐 CFD 뭐 이런 거 뭐 일사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거기에 대부분 컴포넌트에 보시면은 i라고 해서 그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서 반복 횟수를 뭐 디폴트 값으로 몇을 넣어 놓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컨트롤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얘네들은 컴포넌트 자체를 그렇게 개발해 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쓰는 건데 뭔가 그 데이터 값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경우 같은 거를 좀 보시면 되겠죠. 기능이 계속 작용하면서 뭔가 변화를 이끌 때 캥거루가 약간 그런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이 이터레이션 값을 보면은 뭐 그 컴포넌트 말고 본인이 그냥 간단하게 그래스호퍼로 어떤 연산 과정을 할 때 보면은 뭐 꼭 굳이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프랙탈의 어떤 그 컴포넌트 아니고 본인이 이 리커시브를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쓰는 게 아네모네라는 거거든요. 뭐 꼭 얘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대표적인 그 그래스호퍼 플러그인이고요. 푸트프라이너 가서 받으시면 되고 뭐 생긴 거는 간단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몇 개 있는데 뭐 저도 다 쓰진 않고 그냥 뭐 2가지만 쓰거든요. 2~3가지만.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컴포넌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루프 엔드가 있고 루프 스타트가 있죠. 물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회색하면은 마우스 우측 넣으면은 이제 여기 밑에 옵션들이 있는데 뭐 얘는 계속 그 아웃풋을 내는 경우고 뭐 레코드 데이터 하면 이제 계속 하면서 그 중간에 연산값을 계속 쌓는 거죠. 이거에 대한 것도 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인 컴포넌트 자체 설명은 이 n이라는 게 이제 반복 횟수고요. 맞나? 잠시만요. 아 맞아요. 리핏이라고 돼서 이제 몇 번 연상을 반복할 거냐. 루프라는 거 자체가 이제 반복되는 회로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 보통 이제 얘 플러스해서 더 늘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원래 생각했던 그 아까 a라는 객체를 여기 넣고 나서 얘 중간 과정에서 아까 제가 스몰 a라고 했던 컴포넌트 연산 과정을 넣고
얘가 이 D0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0번으로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제 하나의 루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에 몇 번을 할 건지 실행 횟수를 여기다 넣고요. 여기 T에는 이제 뭐 버튼이나 토글 같은 걸로 해서 실행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몇 바퀴 돌아서 아웃풋이 몇인지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컨스턴트 아웃풋이라는 건 잠깐 봤지만 이 실행하고 맨 마지막 것만 보여주는 경우고요. 얘를 이제 레코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종전에 이제 얘가 뭐 3번 돌았다 하면은 1번, 2번, 3번 횟수에서 반복되는 애들을 전부 기록한 상태로 아웃풋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 과정을 할 때 보면은 얘 뭐 기본적으로 튜토리얼 같은 거 살펴보면은 이제 이걸로 트리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저도 그렸는데, 원래 이 커브가 있을 때 이 커브를 이제 저희가 아는 나무까지 이렇게 모형 만들 때 했던 것들 있죠. 2개 다시 나르고 또 2개 또 자르고, 이런 식의 이제 프랙탈 이론이랑 가장 닮아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것 같은데, 얘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인트를 2개 만들어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컨스트럭트 포인트, 사실은 이것만 보시고 그냥 이 컴포넌트를 바로 쓰셔도 되는데 이해하는데 뭐 크게 무리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디폴트는 000이고 얘는 조금 이동을 시켜서 뭐 한 15, 15에 한 뭐 100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포인트 점 2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얘를 이제 라인으로 연결하면은 이거죠. 라인 AB로 해서 0에서 이제 B로 이렇게 가는 라인 하나 만들었고, 일단은 얘를 무시하고 한번 그 본인이 생각하는 스몰 a라는 아까 그 말한 컴포넌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플러그인을 짜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스크립트를 일단 얘를 커브로 일단은 받아 볼게요. 그리고 앞에 거는 일단 헷갈리니까 하이드하고, 여기서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원래 원본의 커브가 있으면은 일단은 얘만큼 똑같이 같은 벡터 위치로 얘를 이동을 하고 나서 얘를 이제 스케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래 그 전 데이터의 이점 기준에서부터 해서 뭐 스케일을 뭐 0.8이든 0.7이든 원하는 숫자로 해서 조금 줄여야겠죠. 아무래도 가지가 조금 준 상태에서 얘를 이제 로테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2가닥으로 분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 커브에 플레인이 있어야 되겠죠. 플레인을 기준으로, 네, 이러한 커브에 이제 직교하는 플레인 기준으로 해서 얘가 플레인이 되는 거 기준에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하면은 길이가 조금 준 상태에서 이제 2가지 커브를 생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은 뻗어 나가는 가지가 될 텐데, 어쨌든 플레인 기준으로만 로테이트를 하면은 얘가 이 처음 만든 커브, 이 라인 기준에서의 이 플레인 좌표계, 크게 보면은 이 좌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좀 뭔가 어색하니까 얘를 또 이제 또 축을 한번 이렇게 틀어서 랜덤하게 값을 넣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설명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아마 따라하고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커브에서 일단은 무브를 시켜야 되겠죠. 무브를 시키는데 기존의 이 커브의 벡터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라인이니까 사실 바로 벡터로 치환하면은, 라인은 벡터이거든요. 1차 라인은 뭐 이제 곡선 같은 경우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라인 직선은 유닛 벡터로 바로 치환이 되고, 얘를 이제 뭐 앰플리튜드를 해서 일단은 유닛 벡터로 받아왔으니까 얘 길이만큼 똑같이 한번 같은 위치로 옮겨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기존 커브에 랭스를 써서 이 길이만큼을 스칼라 값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앰플리튜드한 값에. 그래서 이 뭐 치수 길이 값만큼 이 방향으로 얘가 이동이 되는 거겠죠. 여기 t 값을 얘를 넣으면은. 그래서 얘가 원래 인풋 데이터라고 하고 얘가 이제 아웃풋 데이터, 그러니까 한번 스몰 a라는 컴포넌트를 돌린 거라고 약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길이가 똑같으면은 이제 계속 똑같은 거 되니까 나무 같지가 않죠. 그래서 뭐 엔드 포인트를 하고 일단은, 그리고 스케일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스케일한 객체는 이 객체겠죠. 이동하네. 얘를 스케일링 할 건데 뭐 한 0.8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아웃풋,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얘 엔드포인트에서 이게 시작점이니까 얘가 끝점이 되겠죠. 이 끝점 기준으로 해서 센터 위치를 바꿔줘야지. 얘가 지금 이제 이건 원래 이랬던 애가 2점 기준으로 해서 0.8배로 줄어서 스케일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객체가 나왔고요. 얘가 이제 같은 방향에 있으면은 좀 어색하니까 로테이트를 시켜야 되겠죠. 로테이트를 할 때 우선적으로는 이 평면계에서 한번 로테이팅을 할게요. 이게 뭐 로테이트를 한번 두 번 한다는 게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은 뭐 꼭 이러라는 법은 없는데 커브 프레임이라는 컴포넌트를 써서 우선은 이 기존에 뭐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3D로 보시면은 얘가 뭐 이런 방향의 3차원 방향으로 가는데 일단은 이 선이 지나가는 플레인 기준에서 얘를 한번 로테이트를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앵글을 일단 얘를 디그리로 바꾸고요. 뭐 랜덤한 밸류를 좀 뽑아보죠. 일단은 그래도 각도는 조금 반반 아니고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0이랑 뭐 마이너스 30 정도 해서 그쵸, 네거티브를 그냥 쓸게요. 네거티브 해서 이렇게 하고 도메인을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랜덤 시드를 뽑으려면, 그래서 랜덤한 객체를 뽑으려면, 그래서 construct 도메인이라는 컴퓨터를 써서 얘가 마이너스 30에서 30까지 이제 도메인 값이 나오죠. 이 사이에서 일단은 뭐 마이너스 30도랑 30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로테이트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두 개를 가지를 칠 거니까 두 개가 여기 숫자에 들어가고 얘가 이제 도메인이 들어가고 뭐 시드 값은 뭘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기본이 인데 뭐 일단 뭐 5 정도로 하고 아무거나 집어 넣어 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랜덤하게 뽑히는 30 마이너스 30에서 30 사이에 둘 다 이렇게 뽑히네요. 뭐 하여튼 네. 뭔가 양수 음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는 또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 밸류를 이 앵글에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얘는 이제 디그리니까 디그리 값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걸로 치환을 하고요. 이 원본 스케일 된 얘를 이제 두 가닥 이렇게 보내는 거죠. 리스트 객체를. 근데 2점 기준으로 어쨌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보면은 로테이트가 그 월드 XY 이좌표 기준으로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커브, 그러니까 연장된 두 번째 커브 안에 평면계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커브 프레임을 제가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스케일링 된 객체에 커브 프레임을 해서 얘를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하고 이 시작점 2점 기준에서 이제 이 프레임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한 이유는 여기 시작점에서의 프레임을 찾기 위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프레임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 프레임에서 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앵글이 이렇게 가겠죠. 물론 제가 얘 치수는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안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 프레임을 여기에 꽂아주면은 이제 얘 기준으로 가겠죠. 뭔가 좌우로 벌어지고 싶은데 뭐 꼭 나무가 그러란 건 없지만 8 할게요. 8 뭔가 얘는 어쨌든 로테이트 하기 전 객체니까 하이드 하고요. 이렇게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얘가 한 번 분할은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좀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쵸? 지금 이 커브의 프레임계에서 보면 이 벡터가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어서 이 평면계 안에 있는 선이죠. 그러면은 얘를 이번엔 한번 또 2점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돌리면은 이 평면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선이 되겠죠.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서 그럼 이번에는 로테이트 3D를 해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축 자체를 월드 좌표로 해서 하면 됩니다. 이 플레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로테이트 3D 이 컴포넌트 보시면은 이 축을 넣고 이 축 기준으로 객체가 도는 거죠. 이번에는 플레인에서 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여기 축 자체를 그냥 기본 월드 XYZ 네. 이 기준으로 해서 얘를 로테이트 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축 방향 자체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뭐 얘 앞에 있는 거를 똑같이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0도부터 360도 하면은 되겠죠 아마. 얘가 이제 뭐 저희 보통 하는 그 디그리 이해하는 전체 범위니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숫자가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개수가 326도랑 59도가 나왔죠. 뭐 소수점인데요. 어쨌든 얘가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에 앵글에 들어가고 나서요. 기존에 어쨌든 이 시작점 기준에서 축을 이렇게 잡을 거니까 이 센터 포인트를 여기다 넣고요. 앵글을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원래 이 변경됐던 두 선을 다시 한번 로테이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지금 이 선이랑 같은 평면계상에 있죠. 이렇게. 근데 얘는 어쨌든 이 두 점 기준으로 해서 월드 기준으로 해서 랜덤한 각도로 이렇게 두 개 돌린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326도랑 59도랑 얘를 하이드를 하면 뭔가 좀 다른 각도에 위치하고 있죠. 보시면은 돌리느라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 과정 하나를 제가 어쨌든 아까 처음에 설명한 그 스몰 a라는 컴포넌트 어떤 동작 명령의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 다음 이 커브에 또 인풋에 넣으려면은 여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서 나온 커브 자체 얘 있죠. 이거를 뭐 클러스터화해서 계속 또 하나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아네모네를 쓸 건데요. 아네모네에서 쓸 거는 일단은 루프 스타트랑 루프 엔드 이거 두 개 쓸 거고요. 여기서 뭐 반복 횟수를 뭐 한 0부터 10회 정도로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 인풋을 뭐 한 5 정도로 하고요. 여기 넘버 카운트에 넣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 들어가야 될 처음 인풋 값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연산되어야 될 반대쪽에서도 또 디제로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그 컴포넌트 기능을 넣고 루프를 다시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커브가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하죠. 라인을 넣고 얘를 잠깐 끊고 이 앞에 와서 얘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똑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아웃풋이 다시 초기 인풋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커브겠죠. 실제로는 보시면은 근데 이 커브가 똑같이 이제 D0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 루프를 타고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은 얘는 처음에 인풋 커브가 하나인데 얘는 지금 아웃풋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명령 자체는 이제 개별 인풋당 하나니까 뒤에 다시 명령어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의 A라는 그 컴포넌트 작용했는데 첫 번 작용하고 나서 두 개가 되고 다음에 이제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얘 형태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랙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트를 해줘야 된다. 네, 그게 약간 뭐 헷갈리실 수 있지만 헷갈리다기보다는 뭐 혹시나 놓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여기다가 제가 그래프트 컴포넌트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준비가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컨스턴트 아웃풋이라는 것 자체 아까 두 개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리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과정들 연산 과정들을 전부 쌓는 건데요. 보면은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이렇게 분화하고 세 번째 또 이렇게 분화해야 되니까 얘는 레코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겠죠. 어쨌든 뭐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 5회만큼 연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눌러보면은 뭐가 쑥 지나갔는데 이렇게 마지막 객체만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차이를 여기 마우스 우측 눌러서 레코드 데이터를 누르고 다시 한번 5회를 반복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아웃풋이 없네요. 왜냐면 인풋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까지 이렇게 제가 프리뷰를 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포인트가 몇 개 나오지? 얘를 하이드를 하고 뭐 이런 애들 불필요한 애들 잠깐 하이드를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나름 그 랜덤하게 보이지만 규칙이 있는 그런 거죠. 랜덤하진 않죠. 사실 프랙탈이 있으니까. 얘를 뭐 3회만 반복하겠다면 이제 그 중간 과정까지만 가겠죠. 10번 하겠다면 좀 느려지는데 네, 이렇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네. 여기 시드를 옮기는 것도 당연히 이제 변경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좀 어색하다고 했던 뭐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 시드를 뭔가 객체를 옮기면은 얘가 연산을 더하기 때문에 리셋을 그러니까 버튼을 다시 누르는 거죠. 얘는 뭔가 되게 나무가 좀 나무 같지가 않고 팔로 하겠습니다. 팔로. 이게 제일 나무 같아 보이네요. 네. 어쨌든 아네모네라는 컴포넌트는 리커시브를 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이다 이런 걸 설명드리고 가끔씩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프랙탈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컴포넌트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자꾸 기침을 해서 그런데 일단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